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온라인 거래조사팀의 정혜운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친환경 소비에 대해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화장품 용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재활용이 잘 되는 포장재가 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도 하고, 또 이제 분리 배출된 이제 포장재가 쉽게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해서 그 결과를 제품에 표시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화장품 용기에 대해서도 21년 3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제도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표시가 제품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은 어떤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화장품 용기에 분리 배출 표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화장품도 다른 모든 제품처럼 다 사용하고 버릴 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서 분리배출을 하게 되는데요. 사용하시던 화장품 용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한 개 화장품에도 이제 병이 있고 뚜껑이 있고 뭐 펌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소재를 생각해 보시면 뭐 유리, 플라스틱, 페트 이렇게 재질이 다양합니다. 예. 근데 그걸 어떻게 분리배출할지에 대해서는 화장품 용기 겉 표면에 있는 스티커 쪽을 보시면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그러니까 모든 화장품 용기에 분리배출 표시가 다 돼 있나요? 혹시 안 돼 있는 용기도 있나요? 기준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표시를 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제 기본적으로 좀 너무 작은 화장품들인데요. 뭐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이거나 내용물의 용량이 뭐 30ml, 뭐 30g, 또 기술적으로 라벨 부착이 안 되는 경우이거나 일반 소비자가 하지 않고 이제 생산자가 직접 회수해서 선별하는 경우에는 굳이 분리배출에 대한 정보가 필요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용기 같은 거 보면 재활용 용기를 보면 그게 재활용하기가 어느 정도로 용이한지 나타내는 표지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사 제품 중에서 재활용 용이성 등급 같은 거 이런 것들로 표시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분리배출했을 때 얼마나 용이한지 4개 등급으로 등급을 부여받습니다.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이렇게 4단계인데요.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15개의 화장품 업체에서 판매하는 294개의 용기 중에서 62.6%는 재활용이 어려움, 최하 등급이었고요. 보통 22.1%, 우수가 14.6%, 최우수는 0.7%에 불과하였습니다. 재활용 용이성 등급 표시는 잘 하고 있던가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해당 용기가 재활용이 잘 되는지 정보가 필요한데요. 예. 특히나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대해서는 포장지에 반드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표시 의무가 있는 156개 중에서 다행히도 8개를 제외한 제품은 모두 정상적으로 표시는 하고 있었고요. 표시가 없는 이제 8개 제품은 단종이 됐다든지 일부는 누락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는 현재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화장품을 살 때 예전에는 이제 네. 매장을 가서 직접 이제 용기를 들어보고 뭐 읽어보고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네. 요즘에는 아마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다면 온라인 어떤 공식 몰 같은 데서는 이런 것들을 좀 다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몰 16곳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재활용 용이성 등급이나 분리배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용이성 등급은 한 곳에 불과했고요.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그 방법이나 표시에 대해서 한 2곳 정도에서 확인이 됐고, 사실상 대부분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는 정보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온라인 구매할 때는 좀 이런 분리배출 표시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좀 확인할 수가 없군요. 네. 예. 그럼 이 부분 관련해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이제 온라인 쪽 구매가 많은데 저희가 실제 이제 여성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좀 설문을 해보니까요. 예.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당연히 이제 온라인 매장을 구매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네네. 또 화장품 구매와 관련된 정보는 인터넷 검색이 가장 67.4%로 많았고 주변 지인이나 뭐 오프라인 매장, 인터넷 광고 순으로 조사가 되었고 또 응답자의 87.3%는 화장품의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면 친환경 용기를 더 구매하겠다고 응답을 해서 친환경 용기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을 잘 할 수 있는 용기에 든 화장품을 쓰고자 네. 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네.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 인식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네네. 소비자들이 주로 온라인 매장을 통해서 화장품을 구매하다 보니 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좀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거를 맞습니다. 알 수 있네요. 조사를 통해서. 네네. 그럼 분리배출 표시 제도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좀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 85%가 알고 계셨고요. 다만 이제 용이성 등급, 4등급에 대한 평가가를 해서 표시한다는 제도에 대해서는 76.3%가 아직은 모른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정보 제공이나 홍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알게 되셨는데 소비자원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좀 개선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먼저 화장품 제조업체가 환경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는 포장 줄이기, 분리배출이 쉽고 재활용이 우수한 용기를 사용해서 제조하는 것이 있을 텐데요. 소비자원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화장품 용기에 대한 일단 정보 제공 확대를 요청했고요. 또 친환경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노력을 경영을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온라인 거래조사팀의 정혜운 팀장이었습니다.